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이 해제되면서 한인 경제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화장품이나 스킨케어 같은 뷰티 업종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는 봄방학에는 여행을 떠나겠다고 답한 LA 주민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8% 정도 늘었습니다. LA 한인타운 팔가선상에 건축 붐이 불면서 한인 비즈니스가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중심 상권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한샘댐 부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LA 한인타운 한 노인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가 코로나 감염자를 위한 경구용 치료제를 배포합니다. 보험이 없어도 양성 판정을 받으면 지정된 CVS 지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3월 14일 월요일 이브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이 해제되면서 한인 경제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화장품이나 스킨케어 같은 뷰티 업종의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장품 가게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특히 지난달에 비해 립스틱 관련 제품 매출만 무려 2배가 뛰었습니다. 전에 마스크 쓸 때는 눈 위쪽으로 많이 보이는 데만 했다면 이제 마스크 벗을 때가 이제 가까워지니까 립 틴트나 입술 위주로 이제 2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한국 제품이 좋다는 소식에 타인중의 유입이 늘어난 것도 매출 증가의 요인입니다. 많이들 다른 인종분들도 많이 찾아서 한국 제품들을 찾으러 많이 오세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스킨케어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스킨케어를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막 피부도 엄청 막 뒤집어지고 하니까 그래갖고 파우더랑 파운데이션 뭐 그런 것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기도 하고. 화장품뿐 아니라 레이저 같은 피부 미용 시술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 손님이 6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이제 해제가 되면서 지난달에 비해서 한 60% 정도 환자분이 더 많이 늘으셨어요. 마스크를 썼던 부위와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의 피부의 색상의 차이도 있고요. 또 마스크 밑에 감춰졌던 많은 스킨 트러블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사실상 끝나가면서 한인타운 상권 활성화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네, 여행업계도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눈에 띄게 줄면서 오는 봄방학에는 여행을 떠나겠다고 답한 사람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크게 늘어난 겁니다. MBC LA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LA 시민 37%가 오는 봄방학에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8%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행업계는 수요가 몰리면서 비용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미리 예약하라고 조언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상권 중심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엔 팔가선상에 건축 붐이 불면서 한인 비즈니스가 몰리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인 상권의 심장부인 LA 한인타운 육갓길에 이어 팔갓길이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렌트비 때문입니다. 팔갓길 선상 건물 렌트는 유가와 비교해 30% 정도 낮아 업소들의 개업붐이 불고 있습니다. 팔가 인근 상업용 렌트는 스퀘어피트당 3에서 4달러 정도입니다. 팔가의 장점은 일단은 렌트비가 싸다. 재개발이 활발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 잠재 고객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더구나 팔갓길 인근에서는 건축 붐까지 일고 있습니다. 최근 완공됐거나 공사 중인 상가와 주상복합 건물은 10여 개. 전문가들은 모든 건물이 완공됐을 때 유동 인구가 폭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고 뭐고 콘도 이렇게 새로 지으니까 요즘엔 주상복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밑에는 이제 상가로 해가지고 많이 이쪽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타인종들에게도 팔가 상권은 안전한 만남의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ack in the day, so dangerous. Not anymore. No anymore. Because of all Korean real investment. All Korean people have the money. Big building, new building. LA 한인타운의 팔가선상은 제2의 육갓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곳곳에서 화재가 이어졌습니다.
LA 소방국은 지난 토요일 오후 1시 50분쯤 한인타운 세인트 앤드류스 플레이스 인근 한 노인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층 유닛에서 불이 시작됐고 불은 경보가 울린 지 18분 만에 진압됐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한센댐 부근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소방국은 어제 저녁 9시 반쯤 한센댐 부근에서 산불이 일어나 2에이커 정도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발생한 지 2시간여 만에 124명의 소방관이 투입된 끝에 진화됐습니다. 네, LA 카운티가 코로나 감염자를 위한 경구용 치료제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확진자를 위해 알약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머크사의 약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약은 카운티 내 CVS 약국 20군데에서 공급됩니다. 보험이 없어도 이 지정된 CVS 지점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양성 판정을 받으면 약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국은 CVS 외에도 다른 약국에까지 공급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20대 대통령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 당선인이 공약한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격상시켜달라는 한인들의 요구가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윤석열 당선인. 재외동포재단에서 재외동포청으로 격상할 수 있을지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외교부 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을 설립해 보다 넓은 재외공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동포청이 신설되면 한인 관련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윤 당선인은 설명했습니다. 동포청이 만들어지면 미주 한인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제고와 복수국적 허용 요건 완화 검토, 그리고 해외 입양 동포 지원 확대 등의 과제를 동포청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동포청 설립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논의됐고 법안도 발의됐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격상할 수 있을지 한인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뉴욕의 대표 관광지인 현대미술관 모마가 오늘 일시 폐쇄됐습니다. 이 건물 안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뉴욕 경찰은 용의자가 모마 입장을 거부당하자 미술관 직원 2명을 흉기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직원 모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는 올해 60살의 게리 카바나로 자신의 회원 자격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모마 측은 카바나가 수차례 미술관 내에서 소란을 피워 회원 자격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용의자 카바나를 수배했습니다. 모마는 내일부터 다시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일리노이주에서 20대 엄마가 3살 배기 아들이 실수로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식료품 체인 푸드포레스 주차장에서 뒷좌석에 앉아있던 아기가 차 안에서 권총을 발견하고 갖고 놀다가 실수로 방아쇠를 당겼다고 밝혔습니다. 실타는 앞자리에 앉아있던 아기의 엄마를 향했고 엄마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총은 아빠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 중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가 한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핵 분쟁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를 위해 직접 유럽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군이 전쟁 영역을 확대하면서 우크라이나 민간인까지 무차별로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여파로 지난 2주 동안 28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러시아의 공격을 피해 다른 나라에 수용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가 공격을 멈추기는커녕 핵무기 경계 태세까지 강화하면서 핵 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습니다. The prospect of nuclear conflict, once unthinkable, is now back within the realm of possibility. 러시아의 고립이 심화되면서 중국이 지원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자리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미중 관계는 물론 미국의 동맹국들과 중국의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watching very closely the extent to which the PRC provides any form of support, whether that's material support, whether that's financial support, to Russia. 우크라이나 사태가 3주째로 접어들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직접 유럽을 방문해 유럽 지도자들과 사태 해결책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이렇게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 장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를 도울 경우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내용은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 장비와 경제 지원을 부탁했다는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중국은 가짜 뉴스라며 전면 부인했지만 미국은 중국에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We have communicated to Beijing that we will not stand by and allow any country to compensate Russia for its losses. We will not allow there to be a lifeline to Russia from these economic sanctions. 우크라이나에서 취재 중이던 미국 기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선 러시아에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a shocking and horrifying event. It is one more example of the brutality of Vladimir Putin, and it is why we are working so hard to impose severe consequences on him.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역시 오늘 TV 인터뷰에서 대중국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중국이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다면서 중국이 타이완을 점령하는 걸 막기 위해 뭐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예민해하는 타이완 문제까지 직접 거론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겁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오늘 이탈리아 로마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회동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북한 미사일 사태 등이 논의될 전망인데 중국에 러시아와 북한을 설득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 개입이 아닌 경제 제재를 고수하고 있는 미국이 러시아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차 협상을 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정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거리에 포탄이 떨어지고 포연이 자욱한 남부 도시 마리우폴 건물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19일째 러시아군은 주요 도시 곳곳에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7일 이후 중단됐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 4차 협상도 이뤄졌습니다. 양측은 화상으로 진행된 2시간 동안 이어진 협상에서 서로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내일쯤 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Наші позиції незмінні. Мир, негайне припинення вогню, відвід всіх російських військ. І тільки після цього ми можемо говорити про якісь сусідські відносини, про якісь політичні врегулювання. 14일째 러시아군의 포위돼 식수와 전기 공급이 끊긴 마리우폴에선 처음으로 민간인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마리우폴 시의회는 오직 개인 차량을 가진 사람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반공식적인 통로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키이우 근처 북동부 지역에서도 어린이 500명 이상이 대피에 성공했습니다. 유엔은 어린이 46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민간인 636명이 숨졌으며 난민은 280만 명을 넘었다고 집계했습니다. 유엔은 교전 중인 도시에서 사상자 검증이 지연되고 있다며 실제 사상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4차 협상, 그리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05포인트 오른 32,945.24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각각 0.74%, 그리고 2.04% 하락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에 따라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떠난 사람들이 벌써 2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단 급하게 국경을 넘은 사람들은 다시 정착할 곳을 찾아서 무작정 큰 도시로 향하는 열차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임상범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바르샤바행 열차가 들어오자 폴란드 푸셰미실 중앙역의 플랫폼이 북새통이 됩니다. 앞다퉈 몸을 구겨 넣는 사람들, 터져나온 아이의 울음, 고성과 함께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산후조리도 못했을 엄마 대신 두 손으로 아기를 받쳐든 영무원, 일행을 잃어버린 아주머니, 간신히 자리를 잡고 도시락을 꺼내든 가족, 우라를 참지 못한 여인은 절규하듯 외칩니다. Мы украинцы, мы с Украины, потому что Русин, свинюка натуральная, разбомбил все, у нас ничего нету, не осталось ничего. 하루 3편 정규열차에 임시열차까지 새로 편성됐지만 우크라이나를 떠나온 피난민들로 터져나갈 지경입니다. 큰 도시로 가면 뭔가 기댈 곳이 생기지 않을까. Нет, родина Украина. Украина, родина. Ale Praga, dlaczego Praga? К подруге. 앞길 막막한 난민들에게 무임승차가 허락됐습니다. Ні, нема. Паспорт. Паспорт tylko można. Україна. Do Warszawy teraz? Да, до Варшави. По паспорту. 사지를 벗어난 우리 교민도 스치듯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차 타고 오신 거예요? 총 합하면 뭐 지금 이틀, 3일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죠. 열차 타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거의 뭐 전쟁이죠. 뭐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전쟁이죠. 거기 상황은 어때요? 포탄 소리 들리고. 매 시간마다 들리죠. 상황이 좀 악화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피난민의 발을 넘어 생명줄이 된 열차. 언제 끝날지 모를 고단한 앞날만큼이나 피난 열차는 긴 꼬리를 남기고 떠나갑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SBS 임상범입니다. 네,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강력한 방역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루 3,0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대도시들은 또 봉쇄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중국 남부 광저우시의 대형 박람회장입니다. 입장객 4만 9천여 명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실신한 사람까지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 1명이 다녀갔다는 이유로 방역 당국이 출입을 막고 모든 입장객과 직원들을 상대로 PCR 검사에 들어간 겁니다. 상하이의 한 초등학교도 갑자기 봉쇄되는 바람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야 했습니다. 이달 초 100명 수준이던 중국 본토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지난 12일 기준 3,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처음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지난 2020년 2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인구 900만 명의 도시 창춘시가 봉쇄된 데 이어 중국의 기술 허브로 불리는 인구 1,700만 명의 도시 선전시도 봉쇄됐습니다. 시민들에겐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고 2년 전 우한에 세워졌던 임시병동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베이징의 방역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베이징 시내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방역당국이 대대적인 PCR 검사 지시를 내리면서 검사소 앞엔 오전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중국은 올해도 강력한 방역 정책을 예고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고강도 정책의 효과가 약해지는 양상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성입니다. 네, LA 한국문화원이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한국 영화를 상영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시현 ABC 통합교육부 교육위원장이 67지구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유 위원장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법, 특히 성교육,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 등에 관한 법은 심각하다며 이를 바꾸기 위해 출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쉐런 커크 실바 65지구 하원의원과 CAD 디자이너 수 모우와 물류 매니저인 타란브라 등과 오는 6월 7일 예비선거에서 겨루게 됩니다. LA 한국문화원이 온라인으로 영화를 무료 상영합니다. 문화원은 3월부터 5월, 7월,
9월, 11월 둘째 주 목요일부터 2주 동안 총 5편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영화 서복, 언더독, 반독, 모가디슈, 신과 함께 인과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올여름 팬데믹으로 저하된 학생들의 학력 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무료 프로그램이 재개됩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교육국과 청소년 앤 커뮤니티 개발국과 함께 킨더가튼부터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머 라이징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술과 야외 레크레이션,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올해 서머 라이징 프로그램의 등록은 4월 초 시작할 예정입니다. 뉴저지의 한인 밀집 학군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이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2022-23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에 각 학군에 대한 예산이 총 11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증가폭을 기록한 한인 밀집 학군은 리버델 학군으로 총 45% 늘었으며 레오니아 학군은 29.5% 증가했습니다. 시애틀시와 킹카운티 공무원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실에 출근을 합니다. 시애틀시와 킹카운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근무에 돌입한 지 2년 만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주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등이 해제되면서 대면 근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 근처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50대 중년 남성이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부근 미드시티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60여 년 동안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지역으로 유명한 곳인데 LA 치안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생각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